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죄송합니다. 일요일은 시장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미국 3대 지수 다 괜찮은 모습이었죠. 다우가 0.47% 정도, S&P 500이 0.4% 정도, 나스닥이 0.24% 정도 올라오면서 나스닥하고 S&P 500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해가는 모습이에요. 자, 뭐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지난주에 좀 특별한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했는데 타결이 됐죠. 근데 이 내용 보면요. 아, 일본이 진짜 민폐 끼친 겁니다, 이거. 저 미국 러트릭 상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 관세 협상 타결한 거 보면 욕 나올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냐 하면요. 자, 여기서 가장 큰 거 뭐 자질구레한 거 그런 건 빼고 가장 큰 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쌀 수입 더하기로 했다. 뭐 일본 자동차 시장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뭐 미국에다가 일본 자동차 시장 개방한다고 얼마 더 팔리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팔리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5,500억 불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좀 골 때리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4천억 불 투자했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뭐 협상을 하면서 일본 관료들 이렇게 앞에다 놓고 트럼프가 하면서 야, 뭐 1% 깎아줄 테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할래? 더 내놔, 더 내놔, 더 내놔. 그렇게 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처음에 4천억 불이었었는데 이게 5,500억 불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5,500억 불이 그 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뭐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500억 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780조 정도 되죠. 5,500억 불 같은 경우는 이거 일본 돈입니까? 아니라고 봐야죠. 미국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 이 5,500억 불을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지 입맛에 맞는 데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저 도로 인프라를 깔려면 인프라를 깔 수도 있고 또는 기초가 그런데 성과가 막 10년 뒤, 20년 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주 긴 관점에서 뭐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이 투자는 미국 트럼프 마음이겠죠. 미국의 마음이라기보다 트럼프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이 나잖아요.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에 둔다.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90억 달러는 미국에 둔다. 그리고 10%만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일본이 미국에서 저 흑자 내고 있는 거요. 이익 내고 있는 거 그거보다도 이 5,500억 불이면 이거 미국 국채만 사놔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그런 돈을 일본이 뭐 그냥 이렇게 거의 이시바가 거의 이름도 욕 같아갖고 민폐 끼쳐서 진짜 욕을 옆에 있으면 욕을 한번 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관세는 15%로 내렸습니다. 15%로 내렸으니까 자 이거 일본이 엄청나게
그냥 뭐 애걸복걸하면 무릎 꿇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협상 타결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게 일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트럼프가 더 요구를 하겠죠.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금액이 미국에 한 천억 달러 정도, 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를 제시했다 그래요. 천억 달러 정도를 제시했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일본하고 협상하고 난 다음에 야 한국 니들도 4천억 달러는 돼야 돼.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 보면 뭐 트럼프도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뭐 한국하고 잘 돼 가고 있다. 우리는 존중받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래서 뭔가 물밑에선 잘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본이 이렇게 하면서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뭐 또 나중에 관세, 품목관세 적용될 부분에 대해서 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는데 최국이라는 거는 뭐 관세가 새로 적용되는 품목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15%는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국 대우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 뭘 내주고 이렇게 좀 만드느냐. 우리나라는 뭐 나름대로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알래스카 LNG는 일본도 들어가 있죠. 조선 쪽 뭐 이런 거를 지렛대로 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최대한 덜 주고 더 받아내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에 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데 이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 넘어가기로 했죠. 그래서 미팅이 있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급한 일정이 있다고 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벙 쪘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수행하러 간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트럼프 골프장이 있습니다. 뭐 그 골프장을 새로 뭐 이렇게 개조를 했대요. 개조를 해갖고 뭐 저 코스를 더 만들었겠죠. 거기에 갔는데 거기 따라갔습니다. 베센트가. 그러면서 자 뭐 이 저 EU 집행위원장이 오늘이겠네요. 일요일 날 그쪽으로 넘어간대요. 스코틀랜드로 가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트럼프는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뭐 요거는 조금 저 EU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최소한 일본 수준 정도는 받아내야죠. 그러면서 뭐 반반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8월 1일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저 EU 타결되면 이젠 거의 뭐 주요국들 중에는 우리나라만 남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8월 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뭐 중간에 저 저때 스코틀랜드 일정을 마치고 오면 이날이에요. 스코틀랜드 저 화요일까지 아마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일, 30일 이 타결이 되면 아마 저때 이틀 중에 뭐 타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죠. 뭐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한국 뭐 니들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저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뭐 그냥 하고 사인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게 트럼프 스타일이니까 협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결국은 뭐 타결될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일단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미국하고 EU하고 어떻게 되는지, 스코틀랜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타결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저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 물가 발표가 있고 고용지표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쁜 숨가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가 연준을 갔었죠. 트럼프가 연준을 가서 안전 못 쓰고 파월하고 이렇게 좀 만났는데요. 트럼프 옆에서 파월이 와, 정말로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손한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요렇게 놓고 계속 요렇게 따라가면서 뭔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거기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 리모델링 비용이 그 전에도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근데 연준 리모델링 비용이 27억에서 31억 달러로 늘었다. 기자들이 거기서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내가 저 옛날에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책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랐죠. 이런 얘기를 파월 의장 앞에다 대놓고 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파월은 요렇게 이러면서 되게 공손한 그런 걸 취하고 있고, 그런 저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줘요. 자, 이거잖아 하면서 주니까 파월이 그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 공사는 뭐 과거에 저 분수대 공사 이런 거 있던 거 그거 수리 보수하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파월 저 해임 관련해 갖고 뭐 겁을 막 주더니 뭐 금리를 내리면, 파월을 툭 치면서 금리를 내리면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아주 대놓고 연준 의장을 그렇게 갖고 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제 채널에서 가끔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요 안 그래도 굉장히 약해요. 안 그래도 관료들이나 뭐 의회,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약한 분입니다. 근데 이번엔 대놓고 연준 그 리모델링 현장에 가갖고 파월하고 마주선 자리에서 대놓고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이 저 고속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겠죠. 뭐 계속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니까, 자, 그때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때 과연 파월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렇게 봅니다.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지 못할 거예요, 이번에 금리를 낮추지 못할 텐데, 그 막 굉장히 공손하고 왜 그 바짝 쫄았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바짝 쫄았으니까 그 연준 통화정책 회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인터뷰할 때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되게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엔 금리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훨씬 더 낮출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세 협상을 타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출렁출렁하는 변동성 요인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뭐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목요일 날 한 12조 9천억 정도 됐는데 금요일 날 10조도 거래 안 됐습니다. 9조 8천억 정도가 거래돼서 지금 대체로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는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 상황은 괜찮았는데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2,700억 정도 샀고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도 900억 정도 샀고 선물 시장에서도 5,7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저 울퉁불퉁한 구간 그런 구간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목요일도 8천억 샀고 금요일도 2,700억 샀고 요 3일만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 샀겠네요. 그리고 그 전에 뭐 2천억 팔았는데 그 전에 또 샀고. 자, 보시게 되면 매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자꾸 이렇게 들어와 준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이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관세 협상 잘못되면 뭐 한번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구간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옵션 시장 쪽을 봤을 경우에는 양매도예요. 콜옵션, 풋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많이 늘려갑니다. 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무렵에 보면 150억 정도, 152억 정도 순매도였는데 지금 뭐 이번 주에 매도를 많이 쳤어요. 140억 정도를 추가로 풋옵션을 매도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 친 거 조금 늘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200억, 200 몇십억 정도는 돼요. 자, 양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 크게 주가 자체가 요동치거나 많이 추세적으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울퉁불퉁한 구간, 그런 관세 협상 관련해 갖고 트럼프가 뭐 이상한 협박을 한다든가 막 그러면서 타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만약에 쭉 빠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지 않은 시일 내에 타결될 부분입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쭉 빠졌다가도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걸 돌리는 과정도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뭐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큰 힌트를 줬었죠. 시장이 올라서 시작하면 한번 쭉 빼놓고 빠져서 시작하면 장중에요. 한번 쭉 들어올려 놓고. 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그대로 듣고 실전에 만약에 적용을 했으면 굉장히 크게 벌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꼭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 수급 외에 또 따로 시장 판단하는데 옵션 쪽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힌트만 하나 드리면 풋콜레이쇼 쪽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풋콜레이쇼라는 게 콜옵션하고 풋옵션의 거래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콜옵션 대비해서 풋옵션이 얼마나 거래됐느냐. 요거는 풋콜레이션이니까 풋옵션 대비해서 콜옵션이 얼마나 거래됐느냐. 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한번 진짜로 깊이 연구를 한다는 게 잘 아시는 분들은 한두 달일 수도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파생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냥 파생하면 잘하면 돈 많이 벌는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파생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굉장히 높은 확률의 지표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뭐 이번 주 시장 그 부분이 하나 있었네요. 지금 그 AI 관련해 갖고 우리 AI 국가대표 저 선발하고 있죠. 15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5개 컨소시엄은 탈락했고 25일 날 발표했습니다. 자, 저 10개가 남았어요. 요 중에 또 5개를 또 추려내고 그럼 5개가 남겠죠. 그 5개를 갖고 6개월마다 한 팀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남아있는 컨소시엄은 네이버 클라우드, 모티프 테크놀로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 카카오, KT, 호난 테크놀로지, 카이스트. 자, 요렇게 10개 컨소시엄이 지금 생존했습니다. 뭐 다른 쪽들 루닛이나 뭐 이런 쪽 컨소시엄은 탈락했어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